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수처장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질책을 받고 공수처 업무를 발전시켜야 되는 자리지 공수처를 대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좀 짜증스럽게 답변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와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직원들 회식할 수 있죠. 저도 직원들 회식하고 검사도 회식했습니다. 근데 어떤 대통령을 떠나서 일반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회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적절한 행위였다면 뉴스도 안 됐겠죠. 그리고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문제 삼는 것이고 지금 공수처장님께 월급 주는 국민들 중에 특정 진영을 편드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상당 부분의 국민들은 실제로 마음에 상당한 상처를 받았어요.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한 날 어찌됐든 와인을 가져가서 해서 밑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정무직인 공수처장이 그걸 말려야 될 판국인데 저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하튼 그런 부분을 갖다 축배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하튼 그 부하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없이 잠깐만 그 격려라는 말이 굉장히 공수처 기관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있는 거예요. 공수처 내부로 보면은 그 격려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외부에 어떻게 비춰질지 여부랑 그 상황이 어떠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 혹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그런 부분은 사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 저녁 먹은 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하니까 제가 좀 또 이리저리 말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 짜증으로 들지 저는 짜증 내는 건 없습니다. 네, 좋아요.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해서도 제가 국회에 답변에 해서 아까 얘기해 보니까 수사기획관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파견 직원이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파견 직원이 혼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결재를 거친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그 절차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묻는 말에 결재를 누군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파견 직원이 혼자서 했어요? 아니면 외부 결재를 했어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그 파견 근무자가 초안을 만들고 제대로 된 결재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좀 엉성하게. 그러면 파견 직원이 혼자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팩트를 체크하는 거예요. 파견 직원 혼자서 했어요? 아니면 보고했어요?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뭐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네, 네. 수사기획관이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공석이면 다 업무 대체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관련돼서 답변하는데 실무자가 혼자서 답변했다? 저는 그게 좀 오히려 변명이 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점에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던 시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PPT 띄워놨지만 제가 2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했고 똑같은 답변 받았고 또 그때는 저 답변으로 인해서 압수영장, 통신영장 특히 공수처장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청구한 적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압수통신영장에 대해서도 없다라고 서면 답변도 하고 구두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슈가 잦아들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의도적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제가 질문할 때 답변하세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2차례나 답변을 한 측면도 있지만 더 황당한 것은 파견 직원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질문이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압수통신영장도 중앙지방법원에 했느냐 하는 건데 설사 수사기획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기획관 입장에서는 수사팀에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획관이 없으면 수사기획관 없는 자리에 대체가 하는 누군가가 와서 당연히 업무 대체를 해야죠. 공석이 있으면 그 자리에 그냥 놔둡니까? 근데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공수처장이 그걸 하나도 놓치고 지금 말을 빙빙 돌렸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팩트로 따져보면 지금 누가 결재했는지도 모른다는 거고 파견 직원 혼자서 저 답변을 해서 보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답변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의혹들을 잘랐던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파견 직원 혼자서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무슨 변명거리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관할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할 때는 이미 김용현 그 장관에 대해 가지고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라고 해서 그 김용현 장관이 이미 구속이 돼 있던 때고 기소가 이미 돼 있던 때예요.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당연히 중앙지방법원에 관련자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중앙지검에 지법에 기소되면 당연히 1분만 더 주세요.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중앙지방법원에 기소가 되면 당연히 관련 관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묻는 거예요. 아까 12월 6일자 김영현 체포영장이나 12월 8일자 여인영 방첩사령관 영장도 똑같은 이슈가 있잖아요. 12월 6일자나 8일자에 이 관할권에 문제가 있지만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법원에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12월 6일자나 8일자에 정식으로 받으셨어요?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법리검토 보고서 정식으로 써서 공수처장한테 보고한 사람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12월 6일자, 8일자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현 장관도 중앙지법 관할이 없고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중앙지법 관할이 없잖아요. 그거 없으면 없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법리 검토를 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렇게 청구한다. 보고서가 작성됐을 것 같은데 그 보고서 작성된 게 있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김용현의 피의자의 어떤 구속,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통해 가지고 그 현재지에 그 관할이 생기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가장 어떤 관할권이 어떤 적합한 곳을 찾았고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범죄지가 지금 이 중앙법원 관할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법원의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 신중한 모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뭐 김용현 구속을 통해서 관할권이 지금 그 지적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또 지금 또 네. 그 인식하게 됩니다. 예. 자, 장동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검 차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예. 형사재판에서